그 의문을 풀기 위해선 고려의 대몽 항쟁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고종 18년인 1231년 몽고의 침략을 받은 고려는 몽고에 대항하기 위해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 30여 년간 항쟁을 한다. 그리고 결국 30여 년 만에 고려는 원과의 강화를 결심하기에 이른다. 그 이유는 몽고군의 침략으로 본토가 초토화되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때마침 원나라의 강화 조건이 완화됐다. 처음에는 국왕이 직접 몽골에 들어와서 항복을 해라. 또 최씨 정권의 실력자가 육지에 나와서 항복을 해라. 이런 요구를 하다가 이 강화를 임박한 시점에서는 고려 태자가 몽골에 들어와서 항복을 하면 된다. 이렇게 강화의 조건이 완화되는 것이죠. 원나라의 강화 조건이 완화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당시 남송 정복을 꾀하던 원나라는 남송과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밀고 밀리는 접전 끝에 결국 원나라의 황제인 헌종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황제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원나라 황실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황제 자리를 놓고 헌종의 5 아들 간에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중 황제 쟁탈전에 나선 아들은 둘째인 쿠빌라이와 막내인 에릭 부케다. 당시 에릭 부케는 수도 카라쿠룸에 있었고 쿠빌라이는 전쟁터에 나가 있었다. 헌종이 죽자 두 아들은 서로 황제임을 주장했고 결국 전선에 있던 쿠빌라이는 에릭 부케를 치러 수도로 향한다. 두 세력 간의 싸움은 치열했다. 4년간의 밀고 밀리는 힘겨운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즈음 강화를 위해 원나라로 향하던 고려 태자는 쿠빌라이와 에릭 부케 중 누구를 만나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고려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순간이었다. 고심 끝에 고려 태자가 선택한 상대는 쿠빌라이였다. 그것은 훗날 고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현명한 선택이었다. 치열한 권력 다툼을 하고 있던 쿠빌라이로서는 고려 태자의 방문은 천군 만마를 얻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고려는 멀리나 떨어져 있는 먼 나라요. 일찍이 당나라 태종이 친히 정벌하였으나 항복시킬 수 없었는데 이제 그 나라의 세자가 스스로 와서 나를 따르니 이는 하늘의 뜻이로다. 이후 쿠빌라이는 동생 에릭 부케를 제압하고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가 바로 원제국의 기틀을 마련한 세조다. 황제가 된 쿠빌라이는 고려의 우호적이었으며 강화는 고려에 유리하게 이루어졌다. 그중 하나가 고려를 원의 직할령으로 복속하지 않고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 인정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려의 의관을 비롯한 다른 풍속들도 고려 것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원나라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들과 전혀 다른 조건이었다. 고려 태자가 원에 있는 동안 고려 고종이 죽자 쿠빌라이는 세자를 왕으로 책봉해 고려로 돌려보낸다. 그가 바로 원종이다. 고려로 돌아온 원종은 그로부터 11년 뒤 원나라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된다. 고려 태자와 원공주 간의 혼인을 맺자는 것이다. 원종은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원종의 입장에서는 이 혼인을 통해서 몽골 황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실을 위협하는 이면과 같은 그런 제항전 세력으로부터 왕실을 보호하고 또 한 가지 더욱 중요한 것은 몽골과 강화 정책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고려 국가의 유지를
보장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원종의 아들인 충렬왕과 쿠빌라이의 딸인 제국공주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충선왕이다. 고려 왕실의 후계자이자 원나라 쿠빌라이의 외손자로 태어난 충선왕. 그는 당시 고려와 원나라 간의 독특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인물이었다.